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사모님도 잘 알죠? 물론이죠. 예. 한, 정말 돌아가셔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한 총리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 원짜리 가지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아요.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답변하는 건 좋습니다.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장인이 사이가 놀고 있으니까 생활비 줬어요. 디올백 300만 원짜리도 최재형 목사가 안 사줬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의원님과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총리 오래 하십니다. 아니 제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을. 한덕수 경제수석 비서실장님 하셨잖아요. 제가 비서실장 했잖아요. 제가 추천해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IMF 외환위기도 극복해봤고 그 경제수석 때 스크린 쿼터 얼마나 소신 있게 반대했어요. 왜 지금은 말씀 못 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선동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가짜뉴스가 아니고 진실도 말을 못하니까 우리 국민만 불쌍한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리라도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자본하는 물가, 은행 금리, 의료 대란은 못 잡고 이재명,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때려잡는 데만 금메달 따서 되겠어요? 때려잡으라는 물가 잡고 은행 금리 잡고 의료 대란 잡아야 된다고 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물가와 금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2%입니다. 8월 달에. 이거는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좋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더 좋아요.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면서 경제 좋다. 민생은 어렵다 그러셨습니다. 경제 좋아요? 민생은 어렵습니다. 민생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예. 1년에 100만 개씩이 없어집니다. 경제 좋다가 좋아요? 그러나 130만 개 그래서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네. 지난 2년 반간 국민과 대통령이 딴 나라에서 산 거예요. 같은 우리 데서. 국민이 달나라 국민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은 항상 차리겠습니다. 자, 10만 4천 원 카드 썼다고 기소했다고 하면은 300만 원 디올백 받았으면은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아니 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라 말라 하시죠? 의장님 그게 맞습니까? 총리, 예.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요즘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저돌적으로 반항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청문회 나온 사람들도 다 국회의원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총선 패배하고 뭘 하겠습니까? 모두 내 잘못이다. 나부터 잘하겠다. 했는데 여당 당선자들 모여놓고 예상권, 거부권이 있으니까 싸우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싸우라고 어떤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야당과 싸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한테 싸우라고 할 때 제가 싸우든가요? 저 안 싸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 했어요. 맞습니다. 국정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도 가짜뉴스와 선동이 판을 치니까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내각과 국회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세요. 의원님 저 안 그것이 변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저 의원님 존경하고요. 의원님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외환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변합니까? 왜 변해야 됩니까?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그거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반쪽 광복절 37년 만에 처음으로 반쪽 개원식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와 국민을 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총리부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아주 잠을 안 자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개원식 날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대통령실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그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J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갔어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취임해가지고 10일 날 취임해가지고 5월 11일 날 아침 9시에 너 나가 이런 인사를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론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실은 영부인을 잘 모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하필이면은 개원식도 안 오신 그날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식사하는 것은 당연해요.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했다고 그런 사진을 공개하는 대통령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욕먹는다 이것을 건의하시라 이 말이에요. 건의하겠습니다. 예, 잘했어요. 잠깐 쉬세요 또. 네. 행안부 장관 오셨죠?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삼청동으로 초청이나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저는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쯤 부를 줄 알았습니다. 국정원장은 외부 인사를 잘 안 불러요. 근데 거기에 가봤다는 기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렇게 쫄랑쫄랑 덤비니까 대통령이 하는 짓을 총리가 배우고 국회의원들 장관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들어가세요. 네, 잘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생각보다 못하죠? 대통령으로서 훌륭하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세수 펑크는 얼마였습니까? 지난해는 56조 정도 56조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경제가 어렵죠? 회복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죠? 회복되고 작년엔 세수 펑크 56조, 올해는 세수 펑크가 얼마라고 예측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내일 경제 쪽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한 30조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난해엔 56조, 올해는 30조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대통령이 경제 잘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경제 잘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민생은 아직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위기를 지난 2년 동안에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앞으로의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바탕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국무총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아닙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리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그건 올바른 국무총리 이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보세요. 겁니다. 네. 코로나 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흑자를 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다 망가뜨렸어요. 작년에 56조 세수 펑크가 나고 다 망가뜨리고 나서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올해도 30조 세수 펑크예요. 그런데 나아졌다고 합니까?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고 경제를 못 챙기면 총리라도 경제를 챙기고 정신을 차리고 국민 앞에 잘못됐다고 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2%로 인플레가 내려가고 올해 2.5% 성장을 하고 770억 불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그리고 고용률은 역사상 가장 높은 고용률 특히 25세부터 29세까지 72.3%의 고용률을 보이고 정신을 있습니다. 아직도 못 차리고 있군요. 아닙니다. 민생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민생이 고통스럽다는 걸 모두 다 느끼고 있는데 그 어려운 코로나 때보다도 더 못하다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해야 되죠? 내가 기재위를 2년 동안 했어요. 그런 동안 매번 하는 이야기가 기재부 장관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의원님 좀 나아집니다. 나아지기는 뭐가 나아졌다는 겁니까? 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화면 한번 틀어봐 주세요. 대통령이 경제도 못 살리고 대통령이 잘하는 게 없어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야. 우리 남편은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한번 보세요. 저 누가 한 말입니까? 제가 한 말입니까? 의원님, 저 말이 왜 이렇게 입에 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의원님. 저 말이 시중에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의원님,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김건희 여사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의원님께서는 남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자, 도대체 보세요. 경제가 무조건 어렵다.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민생은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경제를 그러면 평가할 때 더 잘하겠습니다. 성장이 잘 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고 그리고 고용이 되면 그것이 그래도 그 경제는 선방하고 있는 거지. 그게 못하는 겁니까?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온 세계가 대한민국은 회복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팩트 체크를 해줄게요.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다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가 잘 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오도된 통계예요. 말씀해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통계입니까? 국민은 대통령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어떤 통계입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어떤 통계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엉터리라고 합니까? 총리, 지난해 전 세계 경제 성장 지수는 2.6까지 가고 있었어요. 올해는 그런데 2.6%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몇 가지 찍었습니까? 올해는 2.6%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 몇 가지 찍었어요?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삽니까? 올해 초반에 이러다가 지금 떨어지고 아니,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 사람이 올해 2.5%죠? 내년에 2.2%죠? 아, 잠깐만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되고 얼마 지났어요? 자, 잠깐만 중단하시죠. 잠깐만 중단하세요. 지금 이 자리는 대정부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들이 나오셔서 대정부 질의를 하고 대정부 질의하고 답변자인 국무위원은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좀 얘기 들으세요. 이렇게 되면 서로 질문도 격해지고 답변도 격해져서 답변하는 분이 오히려 질문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대정부 질의가 안 됩니다. 사도광산 관련된 리플렛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내용을 보면 반도인은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매우 낮다. 극히 낮다.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 위생관념을 보급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폄하 비하 발언 아닙니까? 폄하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동원돼 가지고 가서 일하는 것에 대한 전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같이 들어있는 그 전시를 하기 위한 그 두 개 다가 적혀 있는 한국 동원된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과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시를 한 겁니다. 총리님. 그러면 요거를 이 빼고 리플렛은 보셨습니까? 그럼 혹시 이 리플렛이나 이 소위 도쿄 보셨죠? 제가 여기에 다 같이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비치된 번역까지 한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자, 분노하지요. 분노하지요. 그러면 왜 항의를 안 하셨어요? 분노하죠. 그러나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위원회 등재될 때 반대 의견 한마디만 하셨어도 등재 안 됐습니다. 의원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에 끌려가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일했다는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방적 주장입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죠. 잠깐만요. 하나만 더 있습니다. 또 너무 많아요. 이게 허위 날조된 내용이. 가짜 사진이 가득한 한국의 역사 자료, 가짜 사진이 가득한 한국의 보도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항의하셨어야죠. 이걸 왜 그만두고 보십니까, 총리님?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본의 시민단체가 만들었던 그 자료가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이자 일본 정부가 위탁한 단체입니다. 아니, 그 단체가 만든 것이 지금 아이카와 그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리플렛 배치돼 있습니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배치가 돼 있는 거지 전시가 돼 있는 겁니까? 아이,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배치와 전시가 여기 됩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두 개가 다 있잖아요. 우리로 봐서는 화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비하시키는 것 같은 내용이 있고,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가 도주 및 수감했다는 그런 사실도 같이 있는 겁니다. 한국 노동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28일에 달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같이 있습니까? 자료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위조를 해서 전시를 하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받아들입니까? 그건 너무 일방적이죠. 너무 일방적이에요.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작년에
후쿠시마 가지고 싸울 때요, 일본 총리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모욕을 하지 마세요.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도 됩니까? 아니요. 네. 국민을 능멸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식 발언 500개 천만에요. 중에 들으세요. 천만에요. 73개 중에 독도란 단어가 천만에요. 없습니다. 천만에요. 총리 대통령의 발언 중에 국정브리핑 가보십시오. 공식 발언 573건 중에서 독도란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독도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 적 있어요. 아니라고 한 적 우리 있습니까? 땅이라고 한 적 있어요. 아니, 있잖아요. 지금 의원님이 맨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장관님 아까 관함식 이야기하셨는데요. 네. 대한민국에서 관함식이 몇 번 열렸습니까?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꽤 많이 열렸습니다. 3번 열렸습니다. 네? 아, 대한민국에서요? 1998년 건국은 50주년 때, 2008년 건국 60주년 때, 네. 2015년, 2018년 4번 했네요. 네네네. 그중에 아까 말씀하실 때요. 네. 문재인 대통령 때 이거는 열병식하고 같은 거거든요. 국가 원수가 받는 자리입니다. 네네. 그 자리에 일본이 우리가 수작이 이순신 장군의 깃발을 내거니까 못 온 거예요. 우길기를 걸고 오려고 부득부득 우기다가 이순신 장군 깃발을 내거니까 안 온 거예요,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이 관함식에 우길기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왜 거짓말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잘못하셨으면 사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